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행복의 조건 이런 주제로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하죠. 네, 그래서 행복 추구권 하는 게 뭐 우리 헌법에도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행복을 왜 보장해 주지 않냐 그래갖고 네, 데모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네. 근데 다 뭐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 인생 사는 건데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 조건을 좀 갖춰야 되겠다. 갖춰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대두가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신과 이제 의사이다 보니까 뭐 어떤 경제적인 그런 조건 이런 거는 좀 떠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인간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인생이 참 멋도 있고 맛도 있고 그런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선 이제 두 가지 건강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건강해야 행복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을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하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건강의 의미를 어디에다 또 초점을 맞추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건강은 글쎄요 둘로 나눠서 생각하면 신체적인 육체적인 건강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해야 돼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야 라는 말이 너무나 쉽게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건강이 주로 뭘 의미하는 건가?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신체적인, 육체적인 건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그럽니다. 근데 건강 수명은 73세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년은 죽기 전에 아프다가 죽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노인들이 지금 노인이라고 불려지는 분들은 대개 이제 80대 70대만 해도 조금 젊은 축에 들어가죠. 80대 90대 이런 분들은 자녀들 키우기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죠. 모든 걸 다 바쳤죠. 그러면서 이제 한갑 되면 이제 한갑 좀 지나면 대충 그때는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들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던 분들인데 세상이 달라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 계신 거예요. 모든 걸 다 바쳐서 자녀는 키웠지만 본인들의 노후에 대한 준비는 돼 있지 않아서 노년에 아프거나 그러면은 고생 많이 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래서 이게 뭐냐 참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거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특히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줘야 될 거냐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대두가 되죠. 근데 이때 얘기하는 거는 주로 신체적인 건강을 많이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야 라는 말을 쉽게 하고들 있죠. 그런데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을 잃으면 또는 잃는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하지 못하면 그러면 다 잃은 것이고 불행한 것이고 살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로서 떨어진 것이냐? 과연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네. 비록 몸은 불편하고 몸은 아프고 몸은 젊은 시절만 갖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삶이 보람이 있을 수가 있고 자신의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뿌듯하면서 노년을 맞이하고 그야말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생각할 때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성숙하고 또 성장하고 인격이 더 원숙해지고 그러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건강에 의해서 휘둘리면 그거는 어떻게 말하면 건강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건강을 딛고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참 좋아야 되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먹으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다, 노년이 될수록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나이가 먹는다는 것은 동시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고 잊혀지고 멀어지고 그러는 것이 나이 먹는 것의 아주 중요한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를 남과의 관계만 몰두하고 그 다음에 나를 왜 몰라주냐, 나하고 왜 안 가깝냐, 내 마음을 왜 몰라주냐, 특히 이제 부부지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특히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죠. 이젠 왜 나를 몰라주냐 해서 자꾸 그 관계에 매달리다 보면 오히려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를 잘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을 제가 씁니다. 벌통 다루듯이 해야 된다. 벌통은 잘 다루면은 꿀이 나오죠. 근데 벌통을 함부로 대하고 꿀 나와라 그러고 아닌 말로 발로 뻥 차면은 거기서는 꿀이 나오는 게 아니라 벌이 나와서 쏘게 되죠. 대인관계는 마치 농사를 짓는 분들이 벌꿀 다루듯이, 벌통 다루듯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는 상대방을 소중히 대하고 상대방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마음을 갖고 인간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겠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남과의 관계만 관계가 아니고 내가 나하고의 관계도 아주 중요한 관계다. 근데 나이가 먹어서 가까운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나고 아는 사람이 그야말로 하나도 없는 지경이 돼도 치매만 안 걸리면 나하고의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동시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일구어가는 존재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비록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혼자이지만 나는 깊이 사색하고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것이 곧 행복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노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얘기를 할 때 너무 신체적인 건강에만 이렇게 몰입을 해서 조금만 몸에 좀 건강에 좀 문제가 좀 생기면 마치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담하는 그런 우울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너를 대접할 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처럼 너를 대접하면 모든 관계는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특히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의 삶을 잘 이렇게 일구어가는 그런 나와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이 건강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고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게 건강도 해야 되고 건강도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계도 너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